내가 화냈어야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는 부모의 훈육 방식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는 대개 자신이 살면서 구축해온 가치관에 따라 아이를 보살피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자녀의 기질이 내향적일 때 일어납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과 어긋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늘 혼나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개의 부모는 아이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아이의 성취를 통해 보상을 느낍니다. 반대로 아이가 상대적으로 잘 해내지 못할 때는 자신이 실패했을 때보다 더 큰 좌절감을 느끼고 나아가 죄책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런 뇌의 메커니즘은 부모가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아이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경우 극대화가 되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체면이 안 선다, 체면치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면은 사회적 지위에 맞는 행동 양식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처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행위의 종류와 범위가 결정된다는 뜻인데,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유교적 사회 질서하에서 형성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면은 감정의 표현을 억제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접적인 표현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회적인 소통 방식에는 커다란 부작용도 따랐습니다. 바로 타인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탓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꽤 인색한 편이 되었습니다. 체면을 생각하느라 자신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새로운 표현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삐침입니다. 삐침이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삐침에는 서운함과 화, 불쾌함, 속상함, 소외, 무시당한 느낌 등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면과 삐침은 아이를 키우는데도 크게 작용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원해서 학교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해진 나이가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라도 어김없이 학교에 입학하고 나라에서 규정한 정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받고 그에 따른 레벨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 평가 수치, 즉 성적을 토대로 인생이 결정되고 성적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정해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게 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편견에 대한 강박이 유달리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보통의 삶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 세계 일주를 하거나 온갖 어려움에도 자신의 꿈을 향해 돌진하는 사람을 보면 동경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극히 보통의 삶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만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면 평균적인 삶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남들은 못하는 일을 나만 할 수도 있고 내가 못하는 일을 남들이 잘 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호기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란 쉽진 않지만요. 정신분석학자인 안나 프로이트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으로부터 자의식을 보호하고 그런 감정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게 해주는 것을 가리켜 방어기제라고 정의했습니다. 당신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화를 참는 것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화를 계속 참다 보면 화내지 않는 사람이라며 호구 취급을 받거나 화가 잘못 분출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심한 장난을 쳐도 화를 내지 못하는 당신.
아마 그건 당신이 화를 내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웬만한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는지, 서로 그 화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상대와 빚는 갈등과 그로 인해 화를 내는 것이 관계의 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사리 화를 내지 못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쁘게 움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가 입에 붙어 있을 정도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식합니다. 화라는 것은 대체 왜 생겨난 걸까요? 그렇다면 감정이란 왜 생겨난 걸까요? 감정을 바라보는 주요 관점은 크게 네 가지 방향입니다. 진화론적 관점, 생리학적 관점, 인지론적 관점, 문화론적 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은 찰스 더윈이 유전적으로 대물림된 것으로 자연 속에서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주장했지요. 생리학적 관점은 미국의 심리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신체적 반응이 감정을 만든다고 했지요. 고대 철학자인 에피테토스에 의해 시작된 인지론적 관점은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을 느낀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지 과정의 변화를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화론적 관점을 주장한 마거릿 미드는 감정이 문화적으로 학습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각각의 관점들은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감정은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므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생각의 결과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화라는 감정 역시 의미 없이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는 어떤 기능을 가진 감정일까요? 프랑스의 저명한 정신과 전문의이자 심리학자인 프랑스와 르르르는 내 감정 사용법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두 가지 기능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전투태세에 돌입하도록 하는 것과 상대를 위협하여 이런 전투태세가 필요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능입니다. 전투태세에 돌입하도록 하는 말은 분노라는 감정이 만들어내는 생리적 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은 근육의 긴장이 일어나는데 특히 팔 근육의 긴장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종종 주먹을 꽉 쥐는 것입니다. 또한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박동이 증가하며 혈압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전투태세가 필요 없도록 한다는 것은 첫 번째 기능과 연관됩니다. 두려움을 가진 쪽이 화를 낸 사람에게 숙이는 방식으로 말이죠. 분노의 기술의 저자 매튜 맥케이는 화의 기능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화를 내는 것이 스트레스의 중단과 해소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화를 통해 해소하려고 하는 스트레스의 종류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화를 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화로 전환되기 쉬운 대표적인 고통스러운 감정이 바로 거부 감정입니다. 둘째, 고통스러운 감각에는 서두름, 압박감, 신체적 고통, 지나친 자극, 근육의 긴장, 피곤함과 과로 등이 있습니다. 셋째, 추동이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드는 정신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좌절된 추동이란 그 힘을 꺾인 것을 의미하지요. 좌절된 추동에는 강요된 느낌, 차단된 욕구나 욕망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에는 공격받는다는 느낌, 질식할 것 같은 느낌, 버림받은 느낌이 포함됩니다. 짜증과 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상생활에서 짜증은 화와 같은 의미와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짜증은 화가 나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감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화는 뭐뭐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느낌이라면 짜증은 뭐뭐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라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셋째, 짜증은 신체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감정 중의 하나입니다.
화는 일종의 에너지와 같은 개념입니다. 적절한 방식으로 분출하지 않고 가만히 쌓아두기만 하면 언젠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쉼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는 누구보다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하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영국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SNS에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만을, 그것도 왜곡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SNS 이용자들은 그 사진이나 글들을 보며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그들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어지는 이런 정보들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스트레스 게이지를 채웁니다. 여러분 분노하세요. 지금껏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표현해보세요.